최 상무와의 복수전. 당신의 모든 직장 생활과 존재 가치가 상사에게는 편의점 유통기한 임박일 플러스 삼각김밥보다 못하다는 걸 깨달았을 때의 그 기분 아시나요? 지난 화요일 딱 제 기분이 그랬습니다. 10년입니다. 저는 크로스포인트 소프트웨어에 제 인생의 10년을 바쳤습니다. 최상무 이하 최 씨가 의존성 따위는 선택사항이라고 생각해서 엉망으로 만든 간트 차트를 고치느라 조카의 피아노 발표회도 놓쳤습니다. 이 차원이나 다음 차원에도 존재하지 않는 기능을 약속해버린 최상무 때문에 격분한 클라이언트와의 통화를 수습해온 것도 저였습니다. 저는 오바마 행정부 시절부터 이 녹슬고 삐걱거리는 기계가 멈추지 않도록 기름칠을 해온 WD-40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리고 그 대단한 축하 행사는 뭐였냐고요? 오후 2시 전자레인지에 돌린 인스턴트 만두 냄새와 박살난 꿈들의 냄새가 밴 탕비실에서의 의무 참석 모임이었습니다. 보여주기식 업무의 지역 책임자인 최상무는 다이어트 콜라캔을 플라스틱 포크로 두드리며 모두의 주목을 끌었습니다. 그는 스스로를 테크 거물처럼 보이게 한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이혼한 마술사처럼 보이게 만드는 그 촌스러운 남색 재킷을 입고 있었습니다. 자, 팀원 여러분, 모이세요. 최상무가 죽은 상어, 눈처럼 생기 없는 눈으로 입만 웃으며 소리쳤습니다. 오늘은 정말 큰 날입니다. 아주 중요한 날이죠. 우리가 이정표를 세우는 날입니다. 여기 김수석이 우리와 함께한 지 10년이 되었습니다. 약간의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대부분 제가 해고 위기에서 구해준 주니어 개발자들과 제 멘티이자 저를 대신해 최상무의 머리에 노트북을 던져버리고 싶어하는 표정의 지은이 보낸 박수였죠. 10년이라. 최상무는 제 어깨에 무거운 손을 얹으며 계속했습니다. 저는 속으로 움찔했습니다. 이게 바로 충성심이죠. 끈기고요. 그리고 김수석, 이 회사가 굴러가도록 헌신해 준 것에 대한 감사의 표시로 작은 성의를 준비했습니다. 그는 재킷 주머니에 손을 넣었습니다. 롤렉스 시계를 기대한 건 아니었습니다. 지난 6개월 동안 최상무가 부서 예산이 없다고 징징거렸기에 보너스도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인간적인 존중, 감사패, 아니면 손편지 정도는 기대했습니다. 그가 건넨 것은 얇고 흐물거리는 봉투였습니다. 열어보았습니다. 스타벅스 기프트 카드였습니다. 뒷면 금액란에 네임펜으로 적힌 숫자를 보았습니다. 10여 원. 10여 원이라니 1년에 1여 꼴이군요. 저는 고개를 들어 최상무를 쳐다보았습니다. 그는 제가 감사의 인사를 올리기를 기다리며 활짝 웃고 있었습니다. 한 군데서 다 쓰라고. 하하. 그는 웃음을 유도하며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아무도 웃지 않았습니다. 인사팀 직원조차 자신의 신발만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상무님. 저는 말했습니다.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내면에서는 다리가 불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인내심으로 만들어진 거대한 현수교가 휘발유 강물 위로 무너져 내리고 있었죠. 정말 대단해. 우리 팀 MVP에게는 최고만 줘야지. 그는 제 등을 툭 치더니 축하용으로 사온 싸구려 생크림 케이크 쪽으로 몸을 날렸습니다. 촌스러운 파란색 아이싱으로 축하합니다 라고 휘갈겨 쓴 그 케이크 말입니다. 만약 여러분도 상사가 자신을 당근마켓에 팔아버릴까 고민 중인 중고사무용 가구처럼 느끼게 만든 적이 있다면 제발 구독 버튼을 누르고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팀에게 큰 힘이 되고 솔직히 제 10년의 헌신이 라떼 2잔 값으로 매겨진 이번 주에 제가 받을 수 있는 유일한 위로가 될 테니까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저는 제자리로 돌아왔습니다. 주머니 속의 기프트 카드가 구멍이라도 낼 것처럼 뜨겁게 느껴졌습니다. 소리 지르지 않았습니다. 책상을 엎지도 않았습니다. 저는 프로젝트 코디네이터니까요. 우리는 난장판을 만드는 사람이 아니라 치우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자리에 앉자마자 화면에 이메일 알림이 떴습니다. 전사 공지였습니다. 제목, 중요 공지, 인수합병 소식, 크로스포인트 소프트웨어가 거대 모기업인 헬릭스 그룹에 인수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메일에는 이서윤 대표가 이끄는 인수합병 TF팀이
다음 주부터 현장에 상주하며 운영 효율성과 리더십 중복성을 평가할 것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키보드 옆에 놓인 10영원짜리 카드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메일을 다시 보았습니다. 그때 최 상무가 종이 접시에 케이크를 들고 한 손에는 핸드폰을 쥔 채 제 파티션 옆을 어슬렁거며 지나갔습니다. 큰 뉴스야, 김수석. 걱정 마. 전환 과정은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김수석은 하던 일 계속해. 내 책상 위에 자잘한 서류 작업 좀 처리해줘. 그래야 내가 새로운 경영진이랑 큰 그림을 그리지. 물론이죠, 상무님. 제가 말했습니다. 모든 걸 완벽하게 정리해두겠습니다. 그는 제 말투의 뉘앙스를 알아채지 못했습니다. 그는 절대 모르죠. 그는 저를 사무실 로봇 청소기쯤으로 생각하니까요. 조용하고 자동적이며 데이터를 기록할 능력이 없다고 생각하죠. 하지만 그는 틀렸습니다. 저는 잠긴 서랍을 열었습니다. 안에는 간식이나 운동복이 들어있지 않았습니다. 외장 하드가 들어있었죠. 지난 10년 동안 최 상무는 예산을 주무르며 방탕하게 놀았습니다. 가족 여행이었지만 클라이언트 접대로 위장한 고급 저녁 식사들, 실제로는 이루어지지 않은 IT 작업 명목으로 처남에게 지급된 컨설팅 비용, 우리에게는 듀얼 모니터 요청조차 거절했으면서 지난 분기에만 5천만 원을 쓴 임원 라운지 리모델링 비용까지. 저는 모든 청구서, 앞뒤가 안 맞는 이메일, 그가 문서 보관소 깊숙이 묻혔다고 생각한 승인된 지출 결의서를 하나도 빠짐없이 저장해 두었습니다. 저는 스타벅스 카드를 집어들었습니다. 10여 원. 저는 허공에 대고 속삭인 뒤 의자를 돌려 모니터를 마주했습니다. 진행 중이던 프로젝트 파일을 여는 대신 새 폴더를 만들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인수인계 문서 삭제 금지. 그리고 파일을 드래그하기 시작했습니다. 최 상무는 단돈 10,000원으로 제 충성심을 샀다고 생각하겠죠. 하지만 그가 실제로 산 건 자기 자신에 대한 세무조사의 VIP 관람 티켓이었습니다. 새로운 CEO 이서윤 대표는 비대해진 중간관리직을 칼같이 잘라내기로 유명합니다. 최 상무는 자신이 얼마나 비대해졌는지 곧 알게 될 겁니다. 게임은 시작됐습니다. 최 상무님. 이제 커피 내기는 끝났습니다. 사무실 분위기는 하룻밤 사이에 바뀌었습니다. 월요일 아침 공기에서는 두려움과 왁스 냄새가 났습니다. 3일 뒤면 이서윤 대표와 헬릭스 그룹의 TF팀이 도착한다는 소식에 최 상무는 제가 호박의 줄긋기 프로토콜이라고 부르는 망상적인 조증 상태에 돌입했습니다. 갑자기 지난 5년 동안 아무런 문제가 없던 것들이 비상사태가 되었습니다. 로비에 먼지 쌓인 화분들이 교체되었고 복도에 깜빡이던 전등은 최 상무가 거리에서 아무나 잡아온 듯한 당황한 전기기사에 의해 수리되었습니다. 그는 집을 지킬 수 있을지 결정되는 기말고사를 앞두고 공부를 하나도 안 한 사람처럼 땀에 쩔어 사무실을 뛰어다녔습니다. 김수석! 오전 8시 15분 그가 제 파티션 위로 불쑥 나타나 소리쳤습니다. 공격적인 향수 냄새와 불안의 찬땀 냄새가 섞여났습니다. 3분기, 4분기 프로젝트 요약이랑 효율성 지표 좀 뽑아봐. 프레젠테이션 자료를 만들어야 해. 아주 거창한 걸로. 월드 클래스 혁신처럼 보이는 걸로 말이야. 요약본은 이미 있습니다, 상무님. 저는 이메일에서 눈을 떼지 않고 말했습니다. 공용 드라이브에 있어요. 상무님이 승인하신 공급업체 변경 때문에 알파 롤아웃 예산이 15% 초과된 내용도 포함되어 있고요. 그의 눈과 경련이 이렇습니다. 아, 그 부분 말인데 우리가 이야기를 좀 다듬을 필요가 있어. 새 CEO인 이 대표는 숫자 중심인 사람이지만 맥락은 모른다고. 슬라이드 좀 수정해줘. 공급업체 초과 비용을 RD 확장이나 레거시 시스템 유지보수 항목으로 분류해. 저는 손가락을 키보드 위에 멈춘 채 잠시 뜸을 들였습니다. 지금 비용 초과분을 연구 투자비로 재분류하라는 말씀이신가요? 어차피 다 같은 주머니에서 나오는 돈이야. 김수석. 그가 신경질적으로 컥컥거리며 웃었습니다. 회계적인 디테일에 집착하지 말고 그냥 파란불 들어온 것처럼 보이게 만들어. 내일 아침까지 자료 필요해. 이 대표의 선발대랑 비전 미팅이 있거든. 알겠습니다, 상무님. 제가 말했습니다.
바로 처리하죠. 저는 거절하지 않았습니다. 최 상무 같은 사람이 패닉에 빠져 있을 때는 절대 아니요라고 하지 않습니다. 네 라고 말한 뒤 그 요청을 문서화하는 거죠. 저는 그날 하루 종일 2개의 프레젠테이션 자료를 만들었습니다. 자료 A는 진실이었습니다. 아무 일도 하지 않은 컨설턴트들에게 지급된 막대한 비용 때문에 발생한 비용 급증과 일정 지연을 보여주었죠. 자료 B는 최상무의 판타지였습니다. 시너지, 패러다임 전환 같은 유행어로 가득 차 있었고 제가 Y축 스케일을 조작해 하락세를 숨긴 덕분에 그래프는 이유 없이 우상향하고 있었습니다. 오후 4시 30분 최 상무가 제자리로 들이닥쳤습니다. 보여줘봐. 제가 자료 B를 띄웠습니다. 그는 슬라이드를 넘기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훌륭해. 봐. 이제야 좀 효율적이고 똘똘한 부서처럼 보이잖아. 아, 서버 이전 지연에 관한 슬라이드는 삭제하고 리더십 출장비 항목은 고객 유치 비용으로 바꿔. 상무님, 제가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걸 바꾸면 재무 시스템에 있는 청구서랑 일치하지 않게 됩니다. 감사가 들어오면 첫 주부터 항목 하나하나 감사하진 않아. 김수석. 그가 얼굴을 붉히며 쏘아붙였습니다. 그 사람들은 큰 그림을 본다고. 부정적으로 좀 생각하지 말고 팀플레이 좀 해. 그냥 바꿔. 알겠습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최종 버전은 메일로 보내놓겠습니다. 그는 제 책상을 툭 치며 얼룩을 남겼습니다. 이래서 자네가 내 든든한 버팀목이라니까. 앞으로 10년 더 부탁해. 응? 그는 거울을 보며 임원 포스를 연습하기 위해 자신의 코너 사무실로 뒤뚱거며 걸어갔습니다. 저는 조작된 자료 B를 저장하고 그에게 이메일로 보냈습니다. 하지만 그런 다음 다른 작업을 했습니다. 파일의 버전 기록으로 들어가서 정확히 언제 누구저에 의해 변경되었는지 보여주는 메타데이터 스크린샷을 찍었습니다. 물론 방금 전 슬랙 메시지를 통해 확인받은 그의 긴급 지시 내용도 함께 캡처해 두었죠. 그리고 새 모기업이 설정해둔 감사 준비용 폴더를 열었습니다. 제한된 폴더였지만 수석 코디네이터인 저는 업로드 권한이 있었거든요. 저는 최상무의 판타지 자료를 올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원본 데이터 파일, 돈이 정확히 어디로 쓰는지 보여주는 빨간색 숫자가 피처럼 낭자한 수정되지 않은 엑셀 시트를 업로드했습니다. 파일명은 3Q, 4Q 원본 데이터, 수정금지 XLX로 지정하고 레거시 아카이브라는 하위 폴더 깊숙이 묻어두었습니다. 빵 부스러기를 흘려둔 셈이죠. 이서윤 대표는 숫자 중심의 사람입니다. 최상무님. 유능한 숫자 전문가는 파고듭니다. 그리고 그녀가 파고들기 시작하면 내일 최상무가 발표할 아름다운 파이 차트가 전부 거짓말과 신라호텔에서 쓴 비용 청구서로 만들어졌다는 걸 알게 될 겁니다. 그날 저녁 퇴근하면서 빈 의자와 악수하는 연습을 하고 있는 최상무를 회의실 유리 너머로 보았습니다. 그는 자신감 있어 보였습니다. 곰팡이 핀 벽에 페인트 칠을 성공적으로 마쳤다고 생각하는 사람처럼요. 그는 제가 방금 건물조사관에게 손전등을 건네줬다는 사실을 꿈에도 몰랐을 겁니다. 수요일이 되었고 헬릭스 그룹의 수행원들이 도착했습니다. 이서윤 대표는 기상전선처럼 걸어 들어왔습니다. 차갑고 정확하며 무시할 수 없는 존재감을 뿜어냈죠. 그녀 양옆에는 아침 식사로 엑셀 시트를 씹어먹을 것 같은 비서 2명이 따라붙었습니다. 최상무는 천둥 칠 때 치와와가 떠는 진동수로 떨고 있었습니다. 그의 전략은 제가 금방 깨달았지만 분열과 정복이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저를 새로운 경영진으로부터 격리 분열시켜서 자신이 이야기를 독점 정복하려는 속셈이었죠. 김수석, 최 상무가 오전 9시에 제 책상 앞에 멈춰서서 말했습니다. 그는 서류 뭉치를 방패처럼 가슴에 안고 있었습니다. 오늘 이 대표와의 전략 오찬 말인데 자네는 빠지는 게 좋겠어. 여기 남아서 사무실 좀 지켜.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간다고. 그쪽을 너무 정신없게 만들면 안 되잖아. 그리고 누군가는 프린터 종이가 걸리지 않게 지켜봐야지. 저는 이 부서의 수석 프로젝트 코디네이터입니다.
그들이 논의할 전략을 짠 게 바로 저인데 프린터나 지키라니요. 알겠습니다, 상무님. 저는 세상에서 가장 순종적인 직원의 표정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큰 그림은 상무님이 맡아주세요. 그는 안도한 표정이었습니다. 바로 그거야. 아, 그리고 누가 델타 프로젝트 지연에 대해 물어보면 그냥 개발팀이 새로운 코딩 언어에 적응하느라 고생했다고만 해. 결제가 늦어져서 그랬다는 시시콜콜한 디테일로 지루하게 만들 필요 없잖아. 개발자들 탓으로 돌리라고. 알았지? 그는 윙크를 하고는 서둘러 갔습니다. 저는 그가 모닝커피도 마시기 전에 부서 전체를 버스 밑으로 던져버리는 놀라운 능력에 감탄하며 그 뒷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1시간 후 제가 엑셀 시트에 파묻혀 있을 때 말끔한 회색 정장을 입은 젊은 여성이 제 파티션에 나타났습니다. 이 대표의 수행원 중 한 명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그녀가 말했습니다. 운영팀의 박대리입니다. 브리핑 때 최 상무님은 본인이 모든 주요 업무 흐름을 관리한다고 하셨는데 제가 보니까 수석님 이름이 말 그대로 저장소의 모든 문서에 찍혀 있더라고요.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다리를 다친 가재를 바라보는 호랑이의 미소였죠. 최 상무님은 현장 실무에 아주 깊이 관여하시죠. 저는 매끄럽게 거짓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네, 실행 세부 사항은 제가 관리합니다. 박 대리는 태블릿을 두드렸습니다. 이 대표님은 실무 현장을 직접 보는 걸 좋아하세요. 데이터 흐름을 파악하게 한 시간 정도 옆에서 지켜봐도 될까요? 기꺼이 환영입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의자 가져오시죠. 다음 60분 동안 저는 마스터 클래스를 열었습니다. 최 상무에 대한 나쁜 말은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럴 필요가 없었으니까요. 그냥 업무 그 자체가 말하게 두었습니다. 저기, 박 대리가 대시보드에 빨간 깃발을 가리키며 물었습니다. 왜 이 업체 대금 지급이 6주나 늦어진 거죠? 아, 저는 로그를 띄우며 말했습니다. 저는 일일의 청구서를 작성했습니다. 현재 임원 승인 대기열에 멈춰 있네요. 44일째 대기 중입니다. 임원 승인 대기열이요? 최 상무님 말씀이신가요? 네, 워낙 바쁘시니까요. 저는 복숭아 아이스티처럼 달콤하게 말했습니다. 외부 미팅이 많으시거든요. 박 대리는 눈살을 찌푸리며 메모를 했습니다. 그리고 일정 충돌건은요. 엔지니어링 팀이 이중 예약된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제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웃룩에서 충돌 경고를 3번 보냈습니다. 여기 거절 알림들이 있고요. 저는 최상무, 강제 진행이라고 라벨이 붙은 폴더를 열었습니다. 최 상무님이 공격적인 일정을 맞추는 게 중요하다고 판단하셔서 용량 초과 경고를 무시하고 진행시키셨습니다. 경고를 무시했다고요? 박 대리가 되물으며 타이핑 속도를 높였습니다. 결과는요? 우리가 마감 기한을 3주 넘겼고 야근 수당으로 일 200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저는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팀원들은 정말 최선을 다했죠. 박 대리는 타이핑을 멈췄습니다. 그녀는 저를 쳐다보았고 제자리에서 보이는 최 상무의 유리벽 사무실을 쳐다보았습니다. 유리벽에는 상생이라는 글자가 거대한 빨간색 포스트잇으로 붙어 있었습니다. 상무님은 프로젝트 관리 소프트웨어를 사용할 줄 아시나요? 그녀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저는 물을 한 모금 마셨습니다. 그분은 정신적인 영감으로 리드하는 걸 선호하시죠. 박 대리는 태블릿을 닫았습니다. 정말 눈이 뜨이는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수성님. 언제든지요, 박 대리님. 돕기 위해 있는걸요. 그날 오후 늦게 저는 회의실 앞을 지나갔습니다. 최 상무는 테이블 상석에 서서 팔을 휘두르며 제가 알기로는 100% 조작된 숫자가 적힌 슬라이드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이서윤 대표는 미동도 없이 그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그녀가 폰을 내려다보는 게 보였습니다. 박 대리가 방금 메시지를 보낸 겁니다. 이 대표는 폰을 읽고는 처음으로 고개를 들어 최 상무를 보았습니다. 표정이 변했습니다. 미소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정비사가 중고차 변속기에 톱밥이 가득 차 있는 걸 막 발견했을 때 짓는 표정이었습니다. 최상무는 눈치 없이 계속 떠들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새 보스를 매료시키고 있다고 생각했겠죠. 프린터 관리나 하라던 여자가 방금 범죄 현장에 열쇠를 넘겨줬다는 사실은 꿈에도 모른 채 말입니다. 목요일 아침 사무실 공기는 희박했습니다. 이 대표의 팀은 더 이상 관찰만 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감사를 시작했습니다. 복도 끝 회의실에서는 계산기 두드리는 소리가 들리는 듯 했습니다. 최상무는 오전 10시가 되기도 전에 셔츠가 땀으로 흥건해졌습니다. 그는 저를 사무실로 불렀고 문을 닫았습니다. 블라인드가 내려져 있었는데 이건 절대 좋은 징조가 아니죠. 김수석, 앉으라고. 그가 책상 뒤를 서성거렸습니다. 작은 문제가 생겼어. 헬릭스 재무팀에서 외부 컨설팅 예산 명세서를 요구해 저는 그가 무슨 말을 하는지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에이펙스 소프트와의 계약건이었죠. 아, 에이펙스 건 말씀이시군요. 최상무는 손을 내저었습니다. 훌륭한 친구들이야 아주 중요한 일을 해줬지. 상무님, 제가 무릎 위에 손을 모으며 말했습니다. 에이펙스는 상무님 처남 회사잖아요. IT 최적화 명목으로 매달 450만 원을 청구하고 있고요. 우리에겐 내부 IT 부서가 있습니다. 도대체 뭘 최적화하고 있는 거죠? 고차원적인 전략이야. 김수석 자네는 일일 로그에서는 볼 수 없는 거라고. 그가 패스트푸드 냅킨으로 이마를 닦으며 소리쳤습니다. 요점은 마진이 불균형해 보인다는 거야. 3분기 지출 보고서에 들어가서 비용 일부를 제할당해줘. 흩뿌리라고. 일부는 교육비로, 일부는 하드웨어 비용으로 넣어 뭉칫돈처럼 보이지 않게 부드럽게 만들란 말이야. 그는 제게 명백한 횡령, 사기를 저지르라고 요구하고 있었습니다. 족벌주의로 빼돌린 돈을 회계장부에서 세탁해달라는 거였죠. 저는 그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그건 못합니다. 최 상무가 멈칫했습니다. 지출 코드는 분기가 마감되면 잠깁니다. 지금 바꾸려면 재무팀에 수정 요청을 해야 하고 그러면 자동 감사 검토 대상이 됩니다. 제가 그 돈을 옮기면 제가 실수한 것처럼 보이게 됩니다. 이건 업무 지시야. 그가 책상을 내리쳤습니다. 자기 자신을 본뜬 버블헤드 인형이 격렬하게 흔들렸습니다. 알아서 처리해. 이 대표가 결과물도 없는 컨설팅 비용일 500만 원을 보면 내가 대답하고 싶지 않은 질문들을 할 거라고. 이해합니다. 제가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과거 데이터는 건드릴 수 없습니다. 규정 위반입니다. 최상무는 저를 노려보았습니다. 당장이라도 해고하고 싶어 하는 눈치였지만 그럴 수 없었습니다. 그는 파일이 어디 있는지도 비밀번호도 심지어 도움 없이는 커피 머신을 켜는 법도 모르니까요. 좋아. 그가 씩씩거렸습니다. 내가 직접 하지. 나도 관리자 권한이 있으니까. 그러시죠. 제가 동의했습니다. 물론 있으시죠. 그는 저를 사무실 밖으로 내쫓았습니다. 저는 자리로 돌아와 즉시 이메일을 열었습니다. 저는 저 자신에게 방금 대화 내용을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상세히 기록한 타임스탬프가 찍힌 메일을 작성했습니다. 10:14 AM 최상무가 에이펙스 소프트 자금 재할당 요청, 규정 위반으로 거부함, 그리고 시스템 로그를 지켜보았습니다. 오전 10시 30분 수정 알림이 떴습니다. 최상무가 장부에 접속했습니다. 그는 서툴렀습니다. 500만 원을 직원 교육비로 500만 원을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비용으로 옮겼습니다. 그는 흔적을 숨기고 있다고 생각했겠죠. 하지만 그가 실제로 한 짓은 공급업체 사업자 등록번호 불일치를 유발한 것이었습니다. 개인 사업자로 등록된 회사에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비용을 지불하면 시스템이 빨간 깃발을 띄우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백엔드에서 경고등이 켜지는 걸 보았습니다. 재무 데이터베이스에서 조용한 사이렌이 붉게 깜빡였습니다. 제가 고쳐줄 수도 있었습니다. 재무팀에 전화해서 코딩 오류라고 말해줄 수도 있었죠. 2년 전에 저라면 그랬을 겁니다. 충성심 깊은 김수석이라면 그랬겠죠. 대신
저는 미지근한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그것이 깜빡이도록 내버려 두었습니다. 10분 후 헬릭스 재무팀장으로부터 이서윤 대표를 참조로 한 이메일이 도착했습니다. 제목 긴급 3분기 장부 불일치 건수신 최상무 발신 헬릭스 재무팀 최상무님 방금 에이펙스 소프트 관련 장부 항목에 수동 수정이 발생한 것을 확인했습니다. 사업자 번호와 비용 카테고리가 일치하지 않습니다. 오늘 아침에 이 자금이 이동된 이유를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현재 원본 청구서를 조회 중입니다. 파티션 너머를 보았습니다. 최상무는 퉁퉁 부른 오트밀 색깔이 된 얼굴로 화면을 멍하니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그가 고개를 들어 저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저는 웃지 않았습니다. 찡그리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제 10영원짜리 스타벅스 카드를 건배하듯 살짝 들어 올렸습니다. 그리고 커피를 한 모금 더 마셨습니다. 그는 허둥지둥 답장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뇌가 오작동하는 소리가 들리는 듯 했습니다. 그는 월급을 주는 사람들에게 거짓말을 하려 하고 있었고 방금 전광판 크기만한 디지털 지문을 남긴 상태였습니다. 이 덫은 제가 놓은 게 아닙니다. 그의 탐욕이 놓은 거죠. 저는 그저 그 덫을 해체해 주기를 거부했을 뿐입니다. 상처 입은 최상무는 상처 입은 짐승이 그렇듯 물어뜯으려 했습니다. 금요일 아침, 목표는 제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제가 이제 너무 위험하다는 걸 알았거든요. 그는 사슬의 가장 약한 고리 지은이를 노렸습니다. 지은이는 24살이고 똑똑하지만 끔찍하게 소심합니다. 누구랑 부딪히면 자기가 사과하는 그런 직원이죠. 제가 탕비실에서 물을 마시고 있을 때 복도에서 최상무의 고함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는 이 대표를 붙잡고 지은이가 앉아있는 사무실 쪽을 향해 격렬하게 손짓을 하고 있었습니다. 정말 교육 문제라니까요. 최상무가 사무실 절반이 들릴 정도로 크게 말했습니다. 주니어 직원들 수준을 좀 끌어올려 보려고 했는데 개인정보보호법 준수 업데이트건을 제가 2주 전에 위임했는데 그냥 깔고 앉아 있었던 겁니다. 안타깝지만 요즘 애들 수준이 이래요. 이 대표는 표정을 읽을 수 없는 얼굴로 듣고 있었습니다. PIPI 위반은 심각한 법적 책임 문제입니다. 최상무님. 과징금만 수억 원이 나올 수 있어요. 알죠. 최상무는 순교자 흉내를 냈습니다. 제가 지금 수습하고 있습니다만 아시다시피 모든 걸 다 마이크로 매니징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저는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지은이는 눈에 눈물이 고인 채 덜덜 떨고 있었습니다. 저를 쳐다보더군요. 수석님, 전 정말 상무님이 저한테 말씀하신 적 없어요. 쉿! 제가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요청 메일 받은 거 있어? 아니요. 개인정보법에 대해선 한마디도 없으셨어요. 법무팀에서 처리하는 줄 알았는데. 알겠어. 저는 자리에 앉았습니다. 울지 마. 그 사람은 네가 울길 바라는 거야. 우리는 울지 않아. 우리는 전달을 하지. 저는 제 아카이브를 열었습니다. PIPI를 검색했습니다. 찾았습니다. 6주 전 법무팀에서 최상무에게 보낸 중요도 높은 메일. 제목 조치 필요 개인정보보호법 준수 업데이트. 본문 최상무님. 이거는 15일까지 상무님의 검토와 서명이 필요합니다. 임원급 승인이 필요한 사안이므로 주니어 직원에게 위임하지 마십시오. 최상무는 메일을 열어보았습니다. 수신 확인이 되어 있었죠. 그는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지은이에게 전달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무시한 겁니다. 아마 접대 골프 여행 계획을 짜느라 너무 바빴겠죠. 저는 전달 버튼을 눌렀습니다. 수신 최상무, 참조 CC, 이서윤 대표, 법무팀장, 이지은 사원, 제목 PPA 규정 준수 타임라인 확인건. 최상무님, 오늘 아침 논의된 PIPA 지연건과 관련하여 혼선이 있는 것 같아 연락드립니다. 6주 전 법무팀에서 보낸 첨부된 이메일 스레드를 확인해 주십시오. 해당 업무는 임원급 서명이 필수이며 주니어 직원에게 위임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서버로그에 따르면 상무님께서 12일에 이 메일을 열람하셨으나 후속 조치가 없으셨습니다. 또한 첨부된 보안 프로토콜 메모에 따라 이지은 사원은 해당 파일에 접근할 수 있는 보안 등급 권한 자체가 없습니다. 현재 리스크 완화를 위해 상무님의 서명이 필요한 양식을 준비해 두었습니다. 서명 가능하실 때 알려주십시오. 김수진 드림. 전송 버튼을 눌렀습니다. 마우스 클릭 소리가 판사봉을 내리치는 소리처럼 느껴졌습니다. 3분 후 최상무의 방문이 쾅 열렸습니다. 그는 저를 찾으려고 뛰쳐나왔지만 이 대표가 지은이의 책상 옆에 서서 핸드폰으로 무언가를 읽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 대표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최상무를 보았습니다. 그러고 나서 지은이를 보았습니다. 이지은 씨, 이 대표가 놀라울 정도로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규정 위반 문제는 걱정하지 마세요. 리더십 레벨에서 의사소통 오류가 있었던 것 같네요. 가서 커피나 한잔 하고 와요. 최상무는 복도 한가운데서 얼어붙었습니다. 그는 저를 쳐다보았습니다. 저는 미친 듯이 바쁜 척 타이핑을 하고 있었죠. 그가 제 책상으로 성큼성큼 걸어와 쉬쉬거리듯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대표를 참조에 넣다니 제정신이야? 이런 건 우리 가족끼리 해결해야지. 김수석. 저는 마침내 고개를 들었습니다. 지은 씨가 우리 가족입니다, 상무님. 상무님은 그냥 집주인이시고요. 그것도 관리를 엉망으로 해서 집을 망가뜨리는 집주인이요. 너 지금 위험한 게임을 하고 있어. 그가 침을 튀기며 말했습니다. 얼굴이 보라색이 되어 있었습니다. 게임하는 거 아닙니다, 상무님. 저는 모니터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저는 코디네이팅 조율 중입니다. 그게 상무님이 저에게 월급을 주는 이유잖아요. 아, 아니지. 저한테 10,000원 주시는 이유라고 해야겠네요. 그는 제가 뺨이라도 때린 것처럼 뒤로 물러났습니다. 그는 그제야 제가 단순히 무능하거나 게으른 게 아니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평소 그가 사람들을 평가하던 잣대였죠. 그는 제가 적대적이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는 뒷걸음질 쳐서 사무실로 도망갔습니다. 이 대표가 방 건너편에서 이 상호작용을 지켜보고 있는 게 보였습니다. 그녀는 개입하지 않았습니다. 데이터를 수집하고 있었죠. 그리고 제가 방금 결정적인 데이터를 제공한 셈입니다. 임원이 자신의 태만함을 부하 직원 탓으로 돌림. 스트라이크 2, 최상무님. 월요일이 되자 사무실 분위기는 드라이아이스처럼 차갑고 깨지기 쉬웠습니다. 소문이 돌았습니다. 헬릭스 그룹이 구조조정을 한다고 했습니다. 문제는 지방을 쳐내느냐 근육을 쳐내느냐였죠. 이 대표는 화요일 점심에 오픈큐 A5찬을 열겠다고 공지했습니다. 주제 제한 없음. 초대장에는 투명성이 핵심입니다. 라고 적혀 있었죠. 최상무는 당연히 투명성을 치명적인 위협으로 간주했습니다. 그는 저를 제외한 시니어 스태프들을 불러 긴급 준비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하지만 우리 사무실 벽은 얇고 최상무의 목소리는 백고동처럼 울립니다. 좋아. 그가 다른 과장 2명에게 말하는 게 들렸습니다. 이 대표가 질문받기 시작하면 쉬운 질문만 던져. 박 과장, 자네는 국제 확장 비전에 대해 물어봐. 정 과장, 자네는 시너지에 대해 물어보고 마이크가 지원부서 쪽으로 넘어가지 않게 해. 커피 머신 고장났다는 둥 쓸데없는 불만으로 전략적 대화를 망칠 필요 없잖아. 그는 타운홀 미팅 대본을 쓰고 있었습니다. 그는 회의가 아니라 연극을 원했습니다. 저는 책상에 앉아 제가 만들어 온 비밀 폴더를 보고 있었습니다. 꽉 차 있었습니다. 공급업체 과다 청구, 개인정보법 위반 방치. 팀원들은 8시까지 야근하는데 매주 금요일 오후 2시에 퇴근한 기록. 10영원짜리 기프트 카드 영수증. 네, 스캔해 뒀습니다. 저는 난동을 부리고 싶지 않았습니다. 고함 지르며 싸우는 건 리얼리티 TV쇼에서나 하는 거죠. 저는 정밀 타격을 원했습니다. 오후 늦게 이 대표가 혼자 태블릿으로 메모를 검토하며 파티션 사이를 걸어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지금이 기회였습니다. 그녀가 제 줄을 지나갈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저는 아무 문의 없는 누런 서류 봉투를 들고 일어섰습니다.
대표님, 그녀가 멈춰서서 돌아보았습니다. 눈은 피곤해 보였지만 날카로웠습니다. 김수진 수석 맞죠? 프로젝트 코디네이터? 네, 맞습니다. 운영팀 박 대리가 칭찬을 많이 하더군요. 시체가 어디 묻혀 있는지 다 아는 사람이라고. 전 시체를 묻지 않습니다, 대표님. 저는 작고 단단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사망 진단서를 정리할 뿐이죠. 저는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최 상무님이 전환을 위해 자료를 좀 준비하라고 하셔서요. 상무님은 하이라이트 영상을 보여드리고 싶어 하시는 것 같던데 맥락을 파악하시려면 원본 영상이 필요하실 것 같아서요. 그녀는 봉투를 보더니 저를 보았습니다. 이게 내 저녁 식사 맛을 떨어뜨릴까요? 내일 점심 식사 자리는 명확하게 만들어 드릴 겁니다. 그녀는 봉투를 받았습니다. 고마워요, 김수석. 제 일을 했을 뿐입니다. 저는 다시 앉았습니다. 안에 무엇이 들었는지 말하지 않았습니다. 최 상무에 대해 비난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탄약을 건네주었을 뿐입니다. 다음 날 아침 QA 당일, 최 상무는 조증 상태였습니다. 의자를 배열하고 마이크를 확인하고 일주일 새 세 번째 셔츠를 땀으로 적시고 있었습니다. 다들 계획 기억하지? 그가 팀원들에게 큰 소리로 속삭였습니다. 긍정적인 바이브, 미래지향적으로. 그가 제게 다가왔습니다. 김수석, 자네는 뒤쪽에 앉는 게 어때? 케이터링 좀 도와주고 음료수 안 떨어지게 확인하고 말이야. 그럼요, 상무님. 제가 말했습니다. 맨 뒤에 있겠습니다. 착하네. 그가 정말로 착하다고 말했습니다. 마치 카펫에 오줌 싸지 않는 법을 막 배운 골든 리트리버를 칭찬하듯이요. 저는 음료수 쿨러가 있는 방 뒤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직원들이 들어오는 걸 지켜보았습니다. 이 대표가 태블릿과 그 누런 서류 봉투를 들고 들어오는 게 보였습니다. 그녀는 봉투를 뒤집은 채 자기 앞 테이블에 올려놓았습니다. 최 상무가 회의를 시작했습니다. 그는 목소리를 높이고 매력을 발산하려 애쓰며 자기 농담에 너무 크게 웃었습니다. 그는 80%의 형용사와 0%의 알맹이로 구성된 연설로 이 대표를 소개했습니다. 자, 이제 최 상무가 활짝 웃었습니다. 질문 시간을 갖도록 하죠. 우리 새로운 리더 이서윤 대표님께 마이크를 넘기겠습니다. 누가 먼저 시작할까요? 박 과장, 질문 있었지? 인질처럼 잡혀있던 박 과장이 손을 들었습니다. 네. 국제적 시너지에 대해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저는 뒤쪽 벽에 기대어 다이어트 콜라를 홀짝였습니다. 최 상무는 의기양양해 보였고 자신이 오케스트라를 지휘하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이 대표의 손이 봉투 위에 올려져 있다는 걸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그녀가 박 과장의 질문에 답하지 않고 있다는 것도요. 그녀는 그저 최 상무를 보고 있었습니다. 무대는 세팅되었고 조명은 켜졌으며 함정문이 막 열리려는 참이었습니다. QA가 길어졌습니다. 이 대표는 쉬운 질문들에 예의 바르게 답했지만 그녀의 눈길은 자기 만족으로 몸을 떨고 있는 최 상무에게 자꾸 쏠렸습니다. 그는 자신이 해냈다고 생각했습니다. 긍정적 바이브 방패가 막아주고 있다고 믿었죠. 마무리할 시간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샌드위치 접시를 쳐다보기 시작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최 상무가 마이크 앞으로 나서며 말했습니다. 저는 우리 팀이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우리는 가족입니다. 서로를 챙겨주죠. 그는 소품을 찾아 방을 훑어보았습니다. 그의 눈이 뒤쪽에 있는 저에게 머물렀습니다. 김수석을 예로 들어보죠. 모든 고개가 돌아갔습니다. 저는 얼어붙었습니다. 아, 안 돼. 하지 마, 최 씨. 날 네 연극에 끌어들이지 마. 김수석이 이번에 10주년을 맞았습니다. 최 상무가 쩌렁쩌렁하게 말했습니다. 10년입니다. 일어나 보게, 김수석. 저는 벽에 기댄 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손도 흔들지 않았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작게 축하해줬죠. 최 상무는 방 안 온도가 떨어지는 것도 모르고 계속했습니다. 그는 이 대표를 보며 웃었습니다. 우리는 충성심에 보상하는 걸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작은 감사의 표시가 큰 힘이 되니까요. 그렇죠? 하하. 그래서 김수석,
내가 준 커피 카드는 썼나? 회사 돈으로 마시는 더블샷 에스프레소 말이야? 지나가듯 던진 말, 농담이었습니다. 그는 제가 아직 안 썼습니다. 상무님이나 네, 잘 마셨습니다 라고 말하길 기대했습니다. 소품이 대사를 읊기를 기대한 거죠. 방은 조용했습니다. 이 대표가 저를 보았습니다. 웃고 있지 않았습니다. 저는 벽에서 몸을 뗐습니다. 앞으로 몇 걸음 걸어 나왔습니다. 모두가 저를 볼 수 있을 만큼만요. 사실 상무님, 제가 말했습니다. 목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죽음 같은 정적 속에서 종소리처럼 울려 퍼졌습니다. 안 썼습니다. 최상무의 미소가 살짝 흔들렸습니다. 오, 비 오는 날 쓰려고 아껴둔 건가? 저는 이 대표를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그거 새 대표님께 드렸습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최상무가 눈을 깜빡였습니다. 뭐? 이 대표님께 드렸다고요. 제가 계속했습니다. 목소리는 차분하고 차갑고 절대적으로 선명했습니다. 어제 드린 봉투 안에 넣어뒀습니다. 영수증이랑 함께요. 최상무는 이 대표의 손 아래 있는 누런 봉투를 보았습니다. 그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제가 말했습니다. 10년 근속에 대한 보상이 10영원짜리 상품권이라는 사실은 지난달 임원 라운지 개보수에 쓴 5천만 원과 비교했을 때 우리 부서의 예산 우선순위를 완벽하게 보여주는 예시라고요. 이어지는 침묵은 단순한 조용함이 아니었습니다. 진공 상태였습니다. 방 안의 공기를 전부 빨아들인 것 같았죠. 복도 자판기가 돌아가는 웅웅 소리까지 들릴 정도였습니다. 최상무의 입이 낚시터에 올라온 물고기처럼 뻐끔거렸습니다. 아니, 김수석, 그건 오해를 부를 수 있는 명확하더군요. 이 대표가 말했습니다. 그녀는 일어서지 않았습니다. 그저 봉투를 톡 쳤습니다. 어젯밤에 이 봉투 내용물을 검토했습니다. 최 상무님, 그리고 김수석 말이 맞아요. 계산이 아주 명확하더군요. 그녀는 봉투에서 스타벅스 카드를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짙은 나무 테이블 위에서 그 작은 플라스틱 카드는 터무니없이 밝게 빛났습니다. 10영원? 이 대표가 말했습니다. 10년에 대해서요. 그녀가 최상무를 올려다보았습니다. 이게 당신이 자산을 평가하는 방식입니까, 최상무님? 아니면 이게 당신의 부채를 숨겨주는 사람들을 평가하는 방식입니까? 최상무가 저를 보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더 이상 분노가 없었습니다. 공포뿐이었죠. 저는 비웃지 않았습니다. 고소해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다이어트 콜라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전 샌드위치나 먹으러 가겠습니다. 저는 방을 걸어 나왔습니다. 제 뒤에서 웅성거림이 폭발했습니다. 최상무가 말을 더듬으며 변명하려 애쓰는 소리가 들렸지만 이미 끝난 일이었습니다. 중력을 거스를 순 없으니까요. 저는 자리로 돌아와 앉았습니다. 10년 만에 처음으로 몸이 가볍게 느껴졌습니다. 커피는 필요 없었습니다. 아드레날린만으로 충분했으니까요. 그날 오후는 슬로 모션으로 진행되는 철거 작업 같았습니다. 최상무는 점심 식사 후 자기 사무실로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대신 이 대표가 인사팀장과 함께 회의실로 들어갔고 문이 닫혔습니다. 10분 후 최상무가 호출되었습니다. 그는 교수대로 끌려가는 사람 같은 표정으로 제 책상 앞을 지나갔습니다. 저를 쳐다보지 않았습니다. 얼굴은 후회로 얼룩덜룩해진 채 바닥만 보고 있었습니다. 사무실은 벙커 모드가 되었습니다. 아무도 일하지 않았습니다. 다들 메신저로 미친 듯이 타자를 쳤죠. 표정 봤어? 진짜 라운지 얘기한 거야? 지금 잘리는 거야? 저는 계속 일했습니다. 업데이트해야 할 프로젝트 타임라인이 있었으니까요. 오후 3시쯤 문이 열렸습니다. 최상무가 걸어 나왔습니다. 재킷도 핸드폰도 들고 있지 않았습니다. 작은 종이 상자 하나를 들고 있었죠. 보안 요원이 그를 에스코트하고 있었습니다. 끌려가는 건 아니었지만 감시받고 있었죠. 그는 자신의 사무실 문 앞에 멈췄습니다. 보안 요원이 뒤에 서 있는 동안 그는 개인 물품을 챙겼습니다. 버블헤드 인형,
골프 치는 사진 액자, 스트레스 볼. 그는 컴퓨터에 로그인을 시도했습니다. 접속 거부. 화면에서 비프음이 났습니다. 다시 시도했습니다. 접속 거부. 그는 사무실을 둘러보았습니다. 그가 괴롭히고 가스라이팅하고 무시했던 팀원들을요. 아무도 눈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지은이는 빈종이를 뚫어져라 쳐다보고 있었고 박 과장은 천장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그가 저를 보았습니다. 저만이 유일하게 그를 똑바로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손을 흔들지도 욕을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인정의 표시였죠. 잘 가요, 최상무. 그는 상자를 들고 엘리베이터로 걸어갔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엘리베이터 도착음이 제가 들은 소리 중 가장 크게 들렸습니다. 5분 후 이서윤 대표 이름으로 전사 메일이 도착했습니다. 제목, 리더십 업데이트. 팀원 여러분, 즉시 발효되는 인사 명령을 공지합니다. 최민석 상무는 더 이상 크로스포인트 소프트웨어와 함께하지 않습니다. 그의 기여에 감사합니다. 전환 기간 동안 모든 프로젝트 승인 및 운영 관련 문의는 TF팀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던 업무 계속해 주십시오. 기여라. 그가 남겨둔 난장판을 뜻하는 회사식 표현이겠죠. 이 대표의 비서인 박 대리가 제 책상에 나타났습니다. 김수성님, 이 대표님이 상무실에서 뵙자고 하십니다. 네, 어디서요? 임원실이요. 저는 일어섰습니다. 다리가 좀 떨렸지만 스커트를 매만지고 걸어갔습니다. 코너 사무실로 들어갔습니다. 여전히 최상무의 향수 냄새가 났지만 책상은 깨끗했습니다. 포스트잇은 사라졌고 유리벽에 시너지라는 글자는 이제 처량해 보였습니다. 이 대표는 창가에 서서 주차장을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갔어요. 그녀가 뒤돌아보지 않고 말했습니다. 봤습니다. 제가 대답했습니다. 그녀가 돌아섰습니다. 피곤해 보였습니다. 수성님이 준 원본 데이터를 봤어요. 레거시 폴더에 있던 파일들, 전달해준 메일들. 그녀가 잠시 멈췄습니다. 재앙이더군요, 김수석. 예산은 소설이고 타임라인은 환각 상태예요. 그는 회사 시간을 가지고 폰지 사기를 치고 있었어요. 알고 있습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지난 5년 동안 청테이프로 구멍을 막느라 진땀을 뺐으니까요. 왜 그만두지 않았죠? 그녀가 물었습니다. 당신 정도의 문서와 능력이면 어디든 갈 수 있었을 텐데. 일을 좋아합니다. 제가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팀원들도 좋고 클라이언트들도 좋아요. 그냥 방해 공작이 싫었을 뿐이죠. 이 대표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는 책상 모서리에 걸터 앉았습니다. 최상무가 쓰던 책상이었죠. 글쎄요, 방해물은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난장판은 그대로죠. 그녀가 저를 강렬하게 쳐다보았습니다. 솔직히 말할게요. 이런 인수합병에서 부서가 이렇게 엉망으로 관리된 경우 우리는 보통 도려냅니다. 리더십을 해고하고 지원 인력을 감원하고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죠.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이게 끝인가? 내가 방금 어뢰를 쏘아 침몰시킨 배와 함께 가라앉는 건가? 하지만 그녀가 계속했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배가 가라앉지 않게 했어요. 기록을 남겼고 주니어 직원들을 보호했고 그 혼란 속에서도 클라이언트들을 만족시켰죠. 그녀는 책상에서 무언가를 집어들었습니다. 스타벅스 카드였습니다. 그녀는 마호가니 책상 위로 카드를 제 쪽으로 밀었습니다. 난 이거 못 씁니다. 그녀가 말했습니다. 직원에게 선물을 받는 건 윤리규정 위반이라서요. 저는 카드를 쳐다보았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입가에 마침내 작은 미소가 번졌습니다. 거래는 제한할 수 있죠. 거래라니요? 임시 본부장이 필요해요. 이 대표가 말했습니다. 시체가 어디 묻혀 있는지 알고 더 중요하게는 그걸 파내서 제대로 장례를 치르고 우리가 나아갈 수 있게 해줄 사람. 이 난장판을 공식적인 권한을 가지고 치워줄 사람이 필요합니다. 저는 멍하니 그녀를 쳐다보았습니다. 제가 최상무 자리를 맡기를 원하시는 겁니까? 최상무가 했어야 했던 일을 맡아주길 원하는 겁니다. 그녀가 정정했습니다. 6개월 시범 운영, 직급 승진, 연봉 조정,
상당한 조정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당신이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대로 팀을 재구성할 권한을 드립니다. 그녀는 유리벽 너머 사무실을 가리켰습니다. 지은 씨에겐 희생양이 아니라 멘토가 필요해요. 엔지니어들에겐 물리학 법칙을 따르는 일정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회사엔 진실이 필요합니다. 그녀가 다시 저를 보았습니다. 할 겁니까? 저는 책상 뒤에 빈 의자를 보았습니다. 지난 10년의 야근, 놓친 조카의 발표회, 가스라이팅, 그리고 10영원짜리 카드를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어제 그 방을 침묵시켰던 그 느낌을 떠올렸습니다.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이 대표가 눈썹을 치켜 올렸습니다. 벌써 협상인가요? 좋아요. 싸구려 빵집 케이크로 때우는 감사 파티는 없앱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그리고 상품권도요. 팀이 잘하면 돈으로 보상합니다. 야근하면 수당을 주고요. 캠핑 온 애들이 아니라 어른으로 대우해 주세요. 이 대표가 웃었습니다. 이번에는 진짜 미소였습니다. 그녀가 손을 내밀었습니다. 딜. 상품권 말고 제대로 된 보상으로 하죠. 저는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단단했습니다. PIPA 준수건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그리고 에이펙스 소프트와의 계약은 1시간 내로 해지하겠습니다. 듣던 중 반가운 소리네요. 그녀가 말했습니다. 사무실은 당신 겁니다. 김 본부장님. 저는 사무실을 걸어 나왔습니다. 박 대리가 밖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됐나요? 할 일이 좀 있어요. 제가 말했습니다. 10분 뒤에 제자리로 와주세요. 공급업체 리스트 감사부터 시작할 겁니다. 저는 짐을 챙기러 제 옛날 파티션으로 돌아왔습니다. 키보드 위에 제가 두고 간 10영원짜리 스타벅스 카드가 놓여 있었습니다. 저는 그것을 집어들었습니다. 탕비실로 걸어갔습니다. 지은이가 차를 타고 있었습니다. 불안해 보였습니다. 괜찮은 거예요? 그녀가 물었습니다. 최 상무님 가셨는데 우리 다 문제 생기는 건가요? 아니, 제가 말했습니다. 우린 괜찮아. 괜찮은 정도가 아니지. 저는 카드를 내밀었습니다. 자, 제가 말했습니다. 가서 커피 사 마셔. 벤티 사이즈로. 달달한 시럽도 팍팍 넣어서. 정말요? 하지만 이거 수석님 근속 선물이잖아요? 선물 아니야. 제가 말했습니다. 이전 정권의 유물이지. 그녀는 미소를 지으며 받았습니다. 고마워요, 수석님. 아니, 본부장님. 최고예요. 일하러 가, 지은아. 제가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재건해야 할 부서가 있잖아. 저는 코너 사무실로 걸어갔습니다. 유리벽에 붙은 시너지 포스트잇을 떼어내어 공처럼 구겼습니다. 쓰레기통으로 던졌습니다. 깔끔하게 들어갔습니다. 저는 큰 의자에 앉았습니다. 편안했습니다. 이메일을 열었습니다. 수신, 전 직원. 발신, 김수진 임시본부장. 제목, 향후 계획. 타이핑을 시작했습니다. 다리는 불타지 않았습니다. 저는 톨게이트를 불태웠을 뿐입니다. 그리고 이제야 드디어 차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바로 제가 10영원짜리 모욕을 승진으로 바꾸고 무능의 왕을 쫓아낸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의 교훈은 이겁니다. 영수증을 보관하세요. 모든 것을 문서화하세요. 그리고 비밀번호를 알고 있는 여자를 절대 과소평가하지 마세요. 건배. 네, 정말 스펙타클했죠. 사람들은 늘 놀라움을 줍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만약 여러분의 직장에서도 빌런 상사를 물리친 썰이 있다면 댓글로 알려주세요. 좋아요와 구독 잊지 마시고요.